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동네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 사연 올리면 바로 뽑힐 것 같다고 한번 들어보고 사연 보내보라고 권유해 주셔서 찾아서 들어봤는데 정말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 사연도 흔치 않은 일이라 손님들 없는 시간에 틈틈이 작성해서 보냅니다. 결혼 초반 때 징글징글했던 시모의 행패를 공개할게요.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다가 28살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트러블 없이 오래 연애하다가 34살에 결혼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10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한창 보살핌이 필요했던 어린 나이에 남편이 기억하던 시모는 늘 아버님께 이혼해달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던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혼 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 연락조차 없었다고 해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시모는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님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님이 떠나시니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옆을 계속 지켜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남편과 아버님 댁에서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누군가 싶었는데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몰라봤어요. 누구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요? 아버님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모가 모든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뻔뻔하게 엄마 행세를 하며 찾아온 시모를 이해할 수는 없었고 남편도 시모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연락은 받았는데 일이 있어서 정리하고 오다 보니 장례가 다 끝나버렸네. 미안하다. 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했다, 준호야. 엄마가 나빴어. 이제서야 내가 너무 가정에 소홀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 이제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니? 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떠돌이 신세야. 갈 곳도 없고 본인이 찾아갈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다며 울면서 애원하는 친엄마를 또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기에 같이 살지는 않아도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일도 안 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희도 30대 중반으로 나이가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혼주석은 시모가 채워주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할 때도 어찌나 바라는 게 많던지 진주 목걸이를 해달라, 가방을 사달라, 옷도 한 벌 해줘라. 정말 귀찮게 참견을 했어요. 다들 아들 결혼하면 진주 목걸이랑 가방도 받던데. 참, 한복은 대여로 하고 난 예쁜 원피스 한 벌로 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사시고 싶은 원피스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옷 보러 가볼까요? 어머, 그럴래? 며느리가 생기니 너무 좋네, 정말.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고 어쨌든 시모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선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드렸죠. 진주야, 너네 신혼여행 하와이로 간다며? 거기 구찌가 그렇게 싸다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나 요즘 지갑 바꿀 때가 됐거든. 혹시 구찌 매장 들리면 내 거 지갑 하나 좀 부탁해도 될까? 아, 구찌 지갑 갖고 싶으세요? 아니, 뭐, 꼭 가지고 싶다기보다 지갑이 좀 낡았어. 이것 봐, 너덜너덜해가지고 너가 사준 가방이랑 이 지갑이랑 안 어울리잖아. 그리고 얘, 내가 또 가방 사달라고 하긴 염치가 없고. 가방은 됐으니 지갑 하나만 이쁜 거. 이거 좀 볼래? 내가 좀 받은 건데 매장에 있으면 이걸로 부탁해.
그럼 그 사진 일단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럴까? 처음부터 맞춰들었던 것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시몬은 점점 더 저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몬은 남편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셨어요. 진지야, 여기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더라. 요즘 너 카페 오픈 준비한다고 힘들지? 많이 먹어. 네, 여기 맛있네요.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너 이 반찬 잘 먹네. 더 달라고 해야겠다. 이모, 이 장아찌 좀 더 주실래요? 우리 며느리가 잘 먹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남편이 자리에 없을 때는 태도가 싹 변해서 저를 막 타박하곤 했습니다. 정말 많이도 먹네. 너 다이어트는 안 하니? 요즘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1일 1식 한다던데. 너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더라. 관리 좀 해. 카페 사장이 뚱뚱하면 손님들 싫어해. 카페 오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잘 챙겨 먹어야죠. 나중에 카페에 익숙해지면 그때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 어디 가서 뚱뚱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 얘는 내가 너 뚱뚱하다고 했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매번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준아, 왜 전화를 안 해? 전화 좀 자주 해. 내 친구 며느리는 매일 안부 연락한다던데. 너는 뭐 카페 핑계로 전화는커녕 문자도 없어? 내가 연락해야 나중에서야 답장 보내고. 아주 누가 시엠이고 며느리인지. 어머니, 저 요즘 바쁜 거 뻔히 아시면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집기들도 사야 해서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친정엄마한테도 한 달에 2-3번 연락할까 말까인데.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너만 바쁘니? 나도 바쁘다 얘. 아무튼 내일부터는 매일 안부 전화해. 매일은 좀 심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 중에 매일매일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린다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얘 말 대답하는 것 좀 봐라. 아무튼 전화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토를 달아. 아니 친정엄마한테도 전화 못 드리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자리에 왔길래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매일 전화하라고 하시는데? 뭐 매일매일? 엄마, 나도 매일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아니, 난 며느리랑 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남편이 오니까 살짝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남편이 옆에 없다 싶으면 전화를 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 아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그래도 어머님이 전화해서 통화는 했네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리고 네가 해야지 매번 내가 해야겠니? 그렇게라도 통화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정말 한마디를 안 주는구나. 아무튼 내일은 네가 전화해. 뭐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점점 저의 모든 것에 참견을 하려고 했어요. 종종 오픈 준비하는 카페에 찾아와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쫓아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죠. 갑자기 남편 30살 돼서 나타난 시모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는데 또 바라는 것도 많으니 버겁기도 했어요. 적당히 바라셔야 말이죠. 속이 터졌습니다. 진주야, 너는 젊은 애가 감각이 이렇게도 떨어져? 이 벽 색깔 구려. 누가 카페에 이런 색을 써? 젊은 세대들은 이런 튀는 색 좋아해요. 제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걸요? 요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예전이랑 달라요.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리고 이거 테이블 너무 불편해. 의자도 이게 뭐야. 테이블이랑 의자를 통일해야 안정감도 있지. 어머니, 요즘 인기 있는 카페들은 밋밋하게 안 해요. 특이한 걸 더 좋아해요. 여기 있는 것들 모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예쁘다 했어요.
어머님 시대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센스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너 이렇게 네 멋대로 하다가 손님 뚝 끊겨 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도 다 시장 조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어디서 하는 건지 너무 이상해. 심심할 때마다 오셔서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어요. 진짜 화가 났던 건 그렇게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잔이나 접시 등을 챙겨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 카페에 이 화병은 안 어울리는데?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다. 그치? 그치? 이거 내가 가져간다. 어머니,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병이에요. 화병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거 사드릴게요. 일단 이거 놓으시고. 얘는 정말 쪼잔하게. 넌 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넌 돈도 많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것도 못 줘? 뭐 얼마나 한다고. 하나 더 사. 진주야,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이따 전화해. 제가 정말 고심해서 고른 고급 화병을 자기 가방에 쏙 넣어서 후다닥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그날은 빨리 가시는 것 같아서 뒀습니다. 달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주실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잔이랑 접시를 정리하고 있는데 개수가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개수를 잘못 발주 넣었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발주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었고 업체에서도 수량에 맞춰 잘 보냈다며 확인받았죠. 솔직히 시모가 의심이 되었지만 그냥 추가 발주 넣었습니다. 시모가 주말에 놀러오라고 호출한 날 집에 갔더니 주방 한켠에 그 없어졌던 커피잔이랑 접시가 떡하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 커피잔이랑 접시 언제 가져가셨어요? 어머머머, 얘 좀 봐라. 말 서운하게 하네. 가져갔다니. 네가 뭐 도둑이니? 그때 너한테 얘기했더니 가져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니? 당연히 기억날 리가 없죠. 시모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는걸요. 제가 카페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걸 핑계로 없는 말을 지어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없었어도 시모가 얘기했으면 기억이 안 날 리 없을 겁니다. 엄마,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하시지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아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제가 깜빡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네. 아, 맞다. 준호야,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식당 거기 오늘 가볼까? 옆집 아줌마가 그러던데 진짜 맛있대. 남편이 그냥 가져가신 거냐고 다시 물었지만 시모는 모른 척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죠. 저보다 어른이지만 참 철없고 생각 없으시다 싶었지만 어차피 주문 다시 해서 문제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싶었어요. 카페 가오픈을 앞둔 날 어김없이 시모는 또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걔가 부잣집 영감탱이랑 재혼을 했거든? 아마 그년 엄청 치장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전에 보니 샤넬 가방 있던데 그거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건 저희 엄마가 결혼했다고 주신 선물이라 저도 아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가방 선물해드렸잖아요. 그 가방은 어쩌시고 제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건 너무 자주 들고 다녔잖아. 데일리백 개념이고. 그리고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모 기죽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잖아. 깨끗이 사용하고 바로 줄게. 나 자주 오잖아 여기. 한 번만 빌려주라. 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안 빌려주진 않을 거지? 제 동생도 빌려달라고 않는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시니 저 정말 곤란해요. 하루만 쓴다니까? 아, 진짜 이번만이에요.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셔도 안 빌려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준호가 준 용돈 이번에 다 써서 그러는데 오는 길에 30만 원 좀 뽑아와줘. 친구들 만나는데 지갑에 돈 없으면 좀 그렇잖아. 안 그래? 남편도 죽고 혼자 지지리 공상 떤다고 애들이 수근대는 거 듣기 싫단 말이야. 벌써 용돈 다 쓰셨어요? 이번에 신랑이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조사도 좀 있었고 뭐 이것저것 쓰다 보니 다 썼지 뭐야. 다음 달엔 아껴 쓸 테니까 이번만 좀 더 줘. 어머니, 제가 오늘은 그냥 들어드리는 건데 다음부턴 절대 없어요. 또 서운하게 말한다 너. 내가 말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다
말대답이니? 알겠어. 알겠으니까 어서 다녀와. 이제는 제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돈까지 뜯어가는구나 싶었죠. 남편이 용돈 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곤란했지만 또 바보같이 거절하지 못해서 용돈도 가방도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샤넬 가방을 빌려간 시모가 한동안 카페에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화를 하루라도 안 드리면 왜 연락 안 하냐고 난리쳤던 시모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린 날에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못 돌려받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품을 떠나서 친정엄마가 선물해준 소중한 가방이었기에 꼭 돌려받아야만 했어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방 언제 가져오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요즘 카페 안 오세요? 제 가방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너는 정말 말을 해도 그렇게 싹둑머리 없이 하니?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주려고 했는데 계속 바빠서 못 가져다 준 거야. 정말. 저 이번 주에 결혼식 있어요. 그 가방 메고 갈 거예요. 오늘 일 없으시면 카페에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카페 정리 끝내고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아, 그럼 나 오늘 또 약속 있는데 오늘까지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전에 이 가방 들고 갔더니 기집애들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어찌나 기가 살든지. 그럼 내일 꼭 돌려주세요. 내일 안 돌려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어머님한테 받으러 갈 거예요. 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참나, 샤넬이 뭐라고? 알았다, 알았어. 더러워서 정말. 준다고. 오늘까지만 쓰고 내일 가져다 줄게. 남편한테 얘기한다고 하니 그 다음날 바로 가져오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귀에 들어가는 건 또 싫었었나 봐요. 카페에 오신 어머니는 오자마자 어찌나 투덜투덜 거리시던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가방 빌려달라는 것도 솔직히 염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자, 여기 가져왔다. 됐니? 정말 명품 가방 있다고 아주 유세야, 유세야. 샤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하루만 쓰신다고 하시다가 말 바꾸시고는. 저도 서운해요, 어머님. 아, 맞다. 지난주부터 가오픈해서 이제부터 카페가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쁜데 뭐? 어쩌라고? 오지 말라고? 한동안은 바빠서 어머님 오셔도 챙겨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카페 오픈하면 한 달 정도는 손님이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운영이 좀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놀러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 대신 음료 만들어 주실래요? 참나. 야, 안 와. 안 온다. 정말 아주 치사해. 요즘 너 너무 섭섭하다 정말. 내가 온다고 손님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있다고 올 손님이 안 온다니? 손님들 맞이하려면 안 그래도 더 정신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셔서 또 참견하면서 투덜거리면 진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분명 시모가 한마디 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좀 덜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카페 오픈 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니 손님들도 확실히 많이 찾아오셨고 매일매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나하나 제가 신경 쓰고 준비했던 카페라 더더욱 애정이 컸어요. 남편이 업무차 지방 출장을 5일 정도 내려갔을 때 일이에요. 마침 시모 생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저 혼자 가서 축하드린다고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께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꿈 꾸셨어요? 오늘 신랑이랑 같이 찾아뵈어야 했는데 주말에 준호 씨 올라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님 지난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스테이크집 가요.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인데 너 꼴랑 전화만 하고 마는 거 아니지?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전화드리기 전에 어머님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도 제가 풀코스로 대접해 드릴게요. 50만 원? 주는 김에 좀 더 주지. 뭐 아무튼 확인해 볼게.
네, 어머님, 저 이제 오픈웨어에서 끊을게요. 연락도 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은 카페 오픈하고 나서 제일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문받고 음료 만들고 치우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핸드폰 볼 시간 없이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손님을 받아서 피곤하더라고요. 카페 마감을 좀 일찍 하고 들어가려고 정리하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 후 첫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끓여주냐며 너 같은 되바라진 며느리는 주변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육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문자를 본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시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인가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생일이었는데 시모가 미역국? 생일상이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보고 맛있는 거 사라고 했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10만 원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했죠. 하지만 10만 원 주신 걸로 얼마나 생색내셨는지 몰라요. 제 생일 때 외식 비용도 신랑이 냈어요. 케이크도 저희가 사갔고요. 정말 뻔뻔하시고 염치 없으시다 싶었어요.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어서 그냥 뒀습니다. 시모의 억지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할도리는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카페 오픈해서 오신 손님들 주문받고 음료 만드는 중이었는데 시모가 카페에 쳐들어왔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가 만만해? 아주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지 너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주문하던 손님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에게도 모두 시선 집중되었죠.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화도 났지만 일단 주문받은 음료는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 음료 만들 때까지 잠시 앉아 계시겠어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어머님, 저 여기 손님 음료만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야, 앉긴 뭘 앉아?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시모는 제가 뭐라고 했던 신경도 안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제 영업장이에요. 너 어제 왜 내 연락 다 씹었어? 아니 어쩜 그렇게 내 연락은 안 받니? 나 차단한 거 아니야 너? 정말 답 없는 시모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손님들까지 있는 카페에서 어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곤란하게 만드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생신 축하를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랑도 출장 가서 없었고 용돈도 50만 원이면 섭섭하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해봤자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서 손님 음료부터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귀머거리야? 이게 아주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네. 어머님, 손님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손님이 주문한 음료는 만들어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시비를 걸면서 저의 속을 긁어놨죠. 정말 당장이라도 시모를 카페 밖으로 내쫓고 싶었어요. 손님,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료를 받은 손님은 후다닥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너 진짜 이게 무슨 경우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아주 개무시를 하네. 진짜 너 본때를 보여줘?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너 왜 내 연락 무시했냐고? 시어머니 생일 돈 띡 보내면 끝이라 이거야? 돈 받고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어머님, 제가 어머니 생일 까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축하드린다고 전화드렸고 신랑 없으니 주말에 외식하자고 말씀드렸고 용돈 쓰시라고 생일 선물로 50만 원 드렸으면 할도리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해드려야 해요? 남편이 없어도 시댁이 근처면 일 끝나고 와서 얼굴 비치고 미역국도 좀 끓이고 생일상 차려야지. 얼마나 시애미 알기를 역같이 알았길래 전화도 문자도 다 씹어? 이 싸가지 없는 년. 제가 연락을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어머님은 제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10만 원 주셨어요. 결혼할 때도 어머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저한테 화장품 하나 사주셨어요? 대체 그놈의 미역국이 뭐길래 며느리 영업장에서 깽판을 치세요? 뭐, 깽판? 진짜 깽판을 보여줘? 아니, 왜 결혼할 때 얘기까지 꺼내? 시모는 카페 내 인테리어 소품들을 다 바닥으로 던지고 깨뜨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구매했던 소품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가르쳐주려고. 깽판 친다고 했지? 깽판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 저는 횡패 부리는 시모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카페 안에 계셨던 손님들도 오셔서 저희를 말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손님들께도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은 뭐야? 당신들도 내가 웃어? 너 이것들아! 카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길을 멈추고 카페 안을 쳐다봤어요. 밖에서 카페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고 시모는 또 난리를 쳤습니다. 너네 뭐야? 구경 났어? 꺼져!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당장 나가주세요. 뭐? 너 뭐라고 했어? 어머님 지금 나가주시지 않으면 기물파손 영업방해로 어머님 신고할 거예요. 저 진심이에요. 경찰한테 끌려서 나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주세요. 뭐? 경찰? 하! 기가 막혀서 뭐 이딴 애가 며느리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날따라 너무 서글펐어요. 저를 향해 욕을 퍼붓는 시모를 뒤로하고 난리가 난 카페를 치웠습니다. 카페에 계셨던 손님들께는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꼭 서비스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제가 시모를 무시한 채 카페 정리만 하자 계속 소리 지르던 시모는 어느샌가 카페를 나갔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손님들이 가시고 그날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냥 제가 흘려들으면 되지 싶어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참았었는데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저녁에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보낸 문자들 그리고 통화 내역, 카페에서 난리치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나 없던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고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솔직히 더는 못 참겠어. 너무 날 힘들게 하셔. 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여보가 미안해할 건 없지. 이런 일을 겪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한테 가자. 그동안 시모의 행패를 알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바로 저를 데리고 시모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오니 세상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아들, 왜 이제 왔어? 잘 왔다, 준호야. 내가 진주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내가 제 카페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남편은 시모를 뿌리치며 얘기했습니다. 수모요? 수모 겪은 건 진주겠죠. 엄마가 했던 행동은 생각 안 나세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주한테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팔쩍 뛰셨다면서요? 엄마는 제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신 적 있어요? 진주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신 적은 있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 그게 너 아기 때는 끓여줬을걸? 설마 내가 한 번을 안 끓여줬을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아니요. 제 기억에 엄마가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적 없어요. 아니, 내 생일엔 항상 아빠만 있었어. 엄마는 늘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셨죠.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준 적 있어요? 기억나요? 저한테 애정이라고는 있으셨나요? 뭐 옛날 일을 또 뭘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내가 그 빚 갚겠다고 온 거잖아, 아들. 그 빚 대체 언제 갚을 건데?
나한테 엄마 노릇 해준 적도 없으면서 며느리한테는 시엄마 노릇 받고 싶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찾아왔을 때도 너무 미웠어요. 원망스러웠고. 근데 친엄마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칠 수는 없어서 받아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가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서운해서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심했나? 미안해. 기대가 컸나 봐, 내가. 남편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본 시모는 쩔쩔매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진주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카페에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영업장에서 뭘 그렇게 참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 구하세요. 부업이라도 하세요. 이제부터 매월 드렸던 용돈은 없어요. 이젠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또 그래? 용돈 안 주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아니, 나는 서운해서 그런 건데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 구해서 직접 벌어 쓰세요. 아님 이번 생신 때 진주가 50만 원 준 걸로 이번 달 쓰실 수 있겠네요. 내일 식당이라도 나가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소리도 잘 지르시더니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보냈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무르게 행동했어. 여보, 그때 아버님 보내고 한창 힘들었을 때잖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였어도 그냥 가라고 하지 못했을 거야. 여보 잘못 아니야. 또 엄마가 카페 찾아오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한동안은 조용하겠다 싶었는데 시모는 그 다음날 카페로 또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우리 준호 마음 좀 돌려줘라. 어? 내가 미안해. 아니,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미역국도 못 받냐며 비아냥거리길래 나도 모르게 욱했나 봐.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어? 어머님 오셨다고 신랑한테 전화할 거예요. 진주야. 제발 내가 또 어딜 가서 일하니. 용돈 좀 다시 받을 수 있게 말 좀 해줘. 그럼 카페에도 안 찾아올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으셨고 용돈이 끊기는 게 무서워서 찾아온 거였죠.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 생각만 하는 시모가 대단해 보였어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어머님 계시면 또 손님 안 들어와요. 진주야,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앞으로 잘할게. 나한테 남은 건 준호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시모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카페에 있으실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소리 지르며 또 깽판을 쳤을 테지만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는 또 고분고분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카페 밖에서 서 계시길래 모른 채 했어요. 어느 순간 보니 가셨더라고요. 너무 얄밉고 미운 시모지만 그렇게 보내고 나니 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경고만 드릴 걸 너무 심하게 했나 싶기도 했어요. 마음이 좀 쓰여서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여보, 용돈 예전처럼 그 금액 다 드리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하신 경험도 많지 않아서 알바 구하시기도 힘들지 모르니 일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조금은 드리자. 여보는 그렇게 당해놓고 또 마음이 쓰여? 우리가 계속 용돈 드리면 그게 당연한 줄 알 것 같은데 일단 일 구할 때까지만 두고 보는 건 어때? 나 솔직히 어머니 미워. 미운데 오늘 또 그렇게 내쫓고 보내니까 뭔가 좀 그렇네. 괜히 마음 쓰여서 그래. 어머니가 당장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대신 일 계속 안 구하시면 그때는 딱 잘라 말해야지. 알았어. 여보 생각이 그렇다면 알았어. 고마워.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까지 마음 써줘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이따 퇴근하고 카페로 바로 와. 남편이 퇴근 후 카페로 왔고 우리는 함께 시모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 앞으로 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시모가 방에서 누군가랑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 끝내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신발장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랑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서 죽겠어. 며느리라고 아주 여우 같은 게 들어왔다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년. 준호가 좋다고 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요즘 애들 진짜 싹퉁머리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달려갈 기세였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핸드폰을 켜서 녹음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괜히 또 딴소리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사망보험금 챙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수령인이 준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잖아. 아들 살살 꼬셔서 좀 받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보니까 며느리도 좀 살고 준호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용돈 받아먹으면서 남편 사망보험금 챙길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망했어. 자기 어떡할 거냐고. 나 이제 완전 거지야. 나보고 식당 가서 일하래잖아, 걔네들이. 말이 돼? 오늘 내가 며느리 가게 가서 사정사정 했는데도 어쩜 애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나가라고 내쫓더라. 못된 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시모는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바로 찾아왔을 때부터 찝찝하고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의심을 접었었는데 말이죠. 통화 상대방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때문에 온 거였구나.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한 감정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아빠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10년을 같이 살았냐. 남편은 상처를 많이 받은 듯 보였어요. 시모를 잠시라도 불쌍하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려야겠다 싶었어요. 주말에 저랑 남편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시모가 지금 지내는 집은 저와 남편이 돈을 보태서 전세 보증금을 대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던 터라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위치도 좋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을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방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집을 내놓은 것을 알게 된 시모가 또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집을 내놓으면 나는 어디로 가라고. 해도 너무하네 정말. 나를 거리로 내쫓을 셈인 거니? 나 진짜 갈 곳 없단 말이야. 지금 계신 곳 저희 돈으로 해준 거잖아요. 어머님 남자친구 있으신 것 같던데 그분 집으로 가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갈 수 있었으면 진작 갔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랄 테니까 집 내놓는다는 거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일부터라도 식당 가서 일할게. 어? 오는 길에 면접도 보고 왔어. 정말이야. 믿어줘. 저 일해야 하니까 나가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불편해요. 계속 방해하시면 저 진짜 신고할 거예요. 나 지금 나갈게. 집만 좀 어떻게 해결해줘. 어? 시모는 그렇게 매일매일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불같이 화도 내고 어느 날은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말이에요. 이젠 시모한테 떨어질 정도 없고 오실 때마다 경찰을 불렀어요. 천벌 받을 거야 너네. 내가 아들의 자유사랑 지켜볼 거야. 나한테 했던지 똑같이 돌려받을 거야. 경찰한테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도 팔리고 갈 곳이 없게 된 시모는 하는 수 없이 시몬의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분이랑도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시몬의 친정도 워낙 당한 게 많았어서 썩 달가워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한테 이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참고 다 받아줬니? 애가 어쩜 나이를 먹어도 편하질 않는 거야. 내가 진짜 머리가 다 아프다. 이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몇십 년 연락 뚝 끊고 지 돈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다가 이제는 갈 곳 없다고 친정밖에 없다고 온갖 불쌍한 척을 하길래 받아줬더니 우리 집에서 내 옷을 훔쳐가질 않나 우리 딸한테도 돈 좀 달라고 그랬단다.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조카한테 구걸까지 한다. 그 기집애는. 벨도 없지. 내가 동생이니 그래도 받아줬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내쫓았어. 이제 나도 동생 없다고 생각하려고. 혹여나 너한테 또 연락 오면 받아주지 말고. 알았지? 마음 단단히 먹어. 친정에서도 결국 변하지 않았던 시모는 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이모한테 전화 왔던 그날 저녁 남편 핸드폰으로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완전 거지야. 너네 이모도 너네 할머니도 엄마를 완전 이상한 년 취급했어. 내가 요즘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너는 아니? 오도 가도 못하는 엄마가 불쌍하지 않니 너는? 또 자기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남 탓하는 시모의 전화에 남편은 그동안 꾹 참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고 사세요? 나 너밖에 없다 정말. 내가 아들한테 기대지 누구한테 기대니? 내가 너 낳아준 엄마잖아. 엄마한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뭘 기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데려가 준 적 있어요? 도시락을 한번 싸줘봤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럼 엄마 노릇 할게, 준호야.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니요. 엄마 노릇 하시려면 저한테 연락 안 하시면 돼요.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 엄마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제 덕분에 몇 년 동안 편하게 지내셨잖아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답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이번엔 마지막으로 엄마 한 번만 믿어줘. 저 엄마 없어요. 10살 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믿어줘요? 누굴? 연락하고 지냈던 5년 동안 저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동안 해드렸던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용서예요. 원래부터 아들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아들 없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있는 아들을 없다고 생각하니? 번호 차단할 거고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고 해도 또 차단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통화였으면 해요. 이만 끊을게요. 더 이상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연락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 얘기 들어보니 지방으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손님들과 툭하면 싸우면서 변함없다더라고요. 제 생각엔 지금은 그 식당에서 잘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남자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동안 제 카페는 시모로 인해 잡음이 많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모 덕분인지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 요즘도 찾아와요?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아우, 우리 어머님은 양반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니까? 나도 얘기 들었어. 난리도 아니었다며? 특히 동네 엄마들이 오셔서 서로 시모 욕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저도 중간중간 같이 껴서 얘기도 하고요. 단골들도 많이 생겨서 저한테는 좋았죠. 남편은 시모 일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원래도 잘했지만 지금은 더 잘해줍니다. 게다가 지금 임신 중이라 아주 극진히 모셔주고 있어요. 알바생도 뽑아서 일도 좀 편해졌습니다. 3달 뒤면 곧 아기 출산 예정이라 몸이 좀 힘들지만 시모가 없어서인지 마음은 너무 편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모 아직도 여전할 것 같지만 알아서 잘 살겠죠? 궁금하지는 않지만 다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징글징글했던 결혼 초반 시모의 행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